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 함흥시 보육원에서 교양원으로 일하다가 2019년 탈북하여 현재 대한민국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계신 김서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연 씨는 북한과 남한의 아동복지 시스템을 모두 경험한 분으로 두 체제의 극명한 차이를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북한 함경남도 함흥을 탈출하여 한국에 온 김서연입니다. 북한에서는 국가보육원에서 교양원으로 일했습니다. 우선 함흥에서 보육원 교양원으로서의 삶은 어떠셨나요? 네,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했던 함흥시 제3보육원은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정치범으로 끌려간 아이들, 그리고 굶주림으로 거리를 떠돌던 꽃제비 아이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당의 따뜻한 품이라고 선전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제가 담당했던 아이들은 4살부터 7살까지의 유아들이었습니다. 모두 합쳐서 65명의 아이들을 저를 포함한 교양원 3명이 돌봐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감당해야 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일의 강도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보살핌을 줄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루 배급되는 식량은 아이 한 명당 강냉이 100g과 콩 30g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 하루 3끼를 해결해야 했어요. 늘 물을 많이 부어서 죽처럼 끓였지만 그래도 항상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배가 고팠고 밤에 엄마 배고파라고 울며 잠에서 깨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를 안아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난방시설도 형편없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함흥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데 보육원에 공급되는 석탄은 한 달에 겨우 500kg 정도였습니다. 이 양으로는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는 방 하나만 간신히 데웠고 낮에는 모든 아이들을 그 방에 몰아넣고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아이들은 얇은 소미불 한 장씩을 덮고 서로 꼭 껴안고 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추위에 동상에 걸려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약도 없었습니다. 소독약과 붕대 몇 개가 전부였죠. 동상이 심한 아이는 병원으로 보내야 했는데 그러면 대부분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5살짜리 민철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중국으로 도강하다가 총살당했고 혼자 남겨져서 우리 보육원에 왔습니다. 민철이는 처음 왔을 때 말도 하지 않고 사람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트라우마가 심했던 거죠. 저는 민철이에게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제 배급에서 조금씩 덜어서 민철이에게 더 주었고 밤에는 제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민철이가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쁘면서도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철이에게 진짜 엄마처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북한에서 보육원 아이들은 사회 최하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당의 보살핌을 받는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선정과는 달리 실제로는 버림받은 아이들, 쓸모없는 입으로 여겨졌습니다. 보육원에는 정기적으로 당 간부들이 시찰을 왔는데 그럴 때만 잠깐 석탄을 더 주고 쌀밥을 해주었습니다. 시찰이 끝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죠. 아이들의 옷도 문제였습니다. 국가에서 1년에 한 번 낡은 옷가지를 보내주었는데 항상 사이즈가 맞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큰 옷을 입어 소매를 여러 번 접어야 했고 어떤 아이는 너무 작은 옷을 입어 배가 드러났습니다. 신발은 더 심각했습니다. 여름에는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고 겨울에는 헌천을 발에 감아 신발 대신 사용했습니다. 저는 제 월급으로 장마당에서 아이들 신발을 사주고 싶었지만 제 월급은 한 달에 3,000원 정도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동용 신발 한 켤레가 최소만 5,000원은 했으니
제가 아무리 아껴도 2달에 한 켤레밖에 사줄 수 없었습니다. 65명의 아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신발을 사줘야 할까 고민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보육원의 교육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과서도 제대로 없었고 학습 자료라고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와 낡은 선전 포스터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고 싶었지만 종이도 연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그리며 가르쳤습니다. 가, 나, 다, 라를 배우는 대신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을 먼저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픈 상태에서 집중하기 어려워했고 자주 졸았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부진도 심각했습니다. 7살이 된 아이들이 나만의 4살 아이 정도 체격밖에 안 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하고 갈색으로 변했고 배만 볼록 튀어나온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콰시오르코르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를 치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병에 걸렸을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감기나 설사 같은 가벼운 병도 영양 상태가 나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수진이라는 6살 아이가 폐렴에 걸렸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업고 밤새시 병원까지 뛰어갔습니다. 병원까지 5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의사는 중국산 약을 장마당에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모든 돈을 긁어모아 약을 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수진이를 잃은 후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내가 더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 간부가 보육원에 와서 새로운 교양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에 대한 증오심을 더 강하게 교육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증오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희망이 아니라 증오를 먹고 자라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탈북을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면 민철이는 어떻게 될까? 다른 아이들은 누가 돌볼까 하는 생각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건이 제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당시 보육원에 8살 남자아이 한 명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성호였습니다. 성호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건강했고 똑똑했습니다. 성호의 부모님은 원래 평양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당에서 숙청당하면서 가족 전체가 함흥으로 추방되었고 부모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성호만 보육원으로 보내진 것이었죠. 성호는 책을 좋아했고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항상 배가 고파요? 선생님, 중국에는 정말 쌀밥이 많아요? 선생님, 남조선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성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행복한 우리 생활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했을 때 다른 아이들은 붉은 꽃과 태양을 그렸지만 성호는 쌀밥이 가득 담긴 그릇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행복은 단지 배불리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우리는 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시에서 모범 보육원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보육원도 참가해야 했고 저는 성호를 대표로 내세우기로 했습니다. 성호는 노래도 잘 불렀고 시 낭송도 잘했으니까요. 경연날 성호는 우리의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심사위원들은 성호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유는 성호의 아버지가 반당 반혁명 분자였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는 3대까지 간다는 북한의 원칙 때문에 성호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성호를 꼭 안아주고 함께 울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이곳에서 미래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남아 있어봤자 아이들에게 진짜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제가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경험하고 언젠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몇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조금씩 모았고 두만강 국경을 넘는 브로커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이들과의 이별이었습니다. 특히 민철이와의 이별이요. 민철이는 이제 7살이 되어 있었고 저를 엄마처럼 따랐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저는 민철이를 꼭 안고 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민철아, 선생님이 꼭 너희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그리고 언젠가 너희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거야. 2019년 11월 어느 추운 밤,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강을 건너는 20분이 평생 가장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국경 경비대에게 발각될까 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브로커의 도움으로 중국 내륙을 거쳐 라오스, 그리고 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여정은 3개월이 걸렸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포기하면 아이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묻힐 테니까요. 2020년 2월, 저는 드디어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밝은 조명, 따뜻한 난방, 그리고 웃으며 일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 온 후, 저는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 대해 배울 때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한국에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보육 지원이 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요? 모든 아이들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도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아이들이요. 특히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국가가 더 많이 지원합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만약 북한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났다면 배고픔에 울지 않았을 텐데, 추위에 떨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서울의 한 구청 복지과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아동 복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는 만 0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는 추가로 생계급여, 유료급여, 교육급여가 제공되고요. 보육원, 그러니까 우리는 아동양육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비, 유료비, 심리치료비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합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직접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서울의 한 아동양육시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먼저 건물이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중앙난방이 잘 되어 있어서 겨울인데도 반팔을 입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이들 방에는 각자의 침대가 있었고 깨끗한 이불과 베개, 그리고 개인 사물함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이 한 방에 20명씩 바닥에 누워 잤는데 여기서는 한 방에 4명씩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가서는 더욱 놀랐습니다. 메뉴판에 오늘의 식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흰쌀밥,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우유. 점심, 카레라이스, 단무지, 요구르트. 저녁, 흰쌀밥, 제육볶음, 된장찌개, 상추 샐러드, 과일. 북한 보육원에서는 강냉이죽이 주식이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흰쌀밥에 고기 반찬까지 나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설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양사가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춰 식단을 짭니다. 매일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을 균형 있게 제공하고 아이들의 기호도도 고려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이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교실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교과서, 노트, 연필,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그림들은 모두 밝고 화려한 색깔로 가득했습니다. 북한 보육원 아이들의 그림은 대부분 어두운 색이었습니다. 회색, 갈색, 검은색. 아이들에게 색연필이 부족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아이들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들. 그 그림 속에는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생활이 어때? 그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밥도 맛있고 친구들도 많아요. 저는 나중에 크면 의사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민철이를 떠올렸습니다. 민철이에게 나중에 크면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으면 민철이는 언제나 배불리 먹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꿈이 직업이 아니라 배불리 먹는 것이었던 민철이. 한국 아이는 의사를 꿈꾸는데 북한 아이는 배불리 먹는 것을 꿈꿉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시설의 의료실도 방문했습니다.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었고 응급약품은 물론이고 상비약들이 가득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즉시 근처 병원으로 데려가고 모든 의료비는 국가가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예방접종도 빠짐없이 받고 정기 건강검진도 1년에 2번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어서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는 작은 감기에도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저는 또다시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수진이가 여기서 태어났다면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국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보육교사 자격증을 땄고 이제는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배고파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추위에 떠는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뛰어놀고 노래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꿈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의 보육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아동 인권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들을 당의 소유물, 미래의 혁명 전사로 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권리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봅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오늘 무엇을 하고 싶니? 어떤 책을 읽고 싶니? 점심으로 뭘 먹고 싶니?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를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를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면 즉시 신고되고 자격이 박탈됩니다. CCTV가 모든 교실에 설치되어 있고 부모들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감시 같아서 불편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요. 반면 북한 보육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것이 당연했고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2년차가 되던 해 저는 탈북민 모임에서 함흥 출신의 다른 탈북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 북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보육원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이들의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국과의 국경이 완전히 봉쇄되면서 장마당 물가가 폭등했고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민철이 소식도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이제 12살이 되어 소년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철이는 지금도 배고픔 속에서 살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희망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조금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 돈으로 북한에 제대로 된 보육원을 짓고 싶습니다. 따뜻한 난방, 충분한 식량, 깨끗한 옷, 좋은 교육 환경을 갖춘 보육원. 그곳에서 아이들이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배고픔이 아니라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 그것이 제 꿈입니다. 또한 저는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아이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여기서는 내 출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중요해. 여기서는 누구나 기회가 있어. 이런 말들을 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복지 시스템에서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지원, 학습지원, 심리상담까지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 아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교사가 팀을 이뤄서 케어합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65명의 아이들을 3명의 교양원이 관리하는 구조에서 개별 아동에 대한 맞춤형 케어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한 아이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아이의 특성과 필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한국에는 아동급식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학 중에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급식 카드를 지급하거나 도시락을 배달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방학 때도 아이들이 굶지 않게 신경 쓴다니. 북한에서는 학교가 있을 때조차 제대로 못 먹는데 한국에서는 방학 중에도 아이들의 식사를 챙기다니. 이것이 진짜 복지구나. 진짜 아이를 위하는 나라구나 싶었습니다. 심리 상담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트라우마가 있거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전문 상담사가 배정됩니다. 무료로요. 북한에서 민철이 같은 아이들에게 심리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알았지만 그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약한 것으로 치부되었죠. 한국에서 3년을 살면서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지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공원마다 안전한 놀이터가 있고 도서관마다 아동 열람실이 있으며 병원마다 소아과가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에는 유모차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식당에는 아이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배려합니다. 출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수당, 어린이집 비용 지원.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가 함께 책임집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당을 위한 총알을 낳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부모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당이 키운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당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에게 충성의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감동받은 순간 중 하나는 작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원에서는 무료 공연이 있었고 박물관과 미술관은 아이들에게 무료로 개방되었습니다. 거리에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현수막을 보며 울었습니다. 정말로 이 나라는 어린이가 행복한 나라였습니다. 민철이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호에게도 수진이에게도 제가 돌봤던 65명의 아이들 모두에게 봐,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어. 너희도 여기서 태어났다면 행복할 수 있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글을 쓰고 싶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책을 쓰고 싶습니다. 북한 보육원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만났던 아이들에 대해서, 수진이의 이야기, 민철이의 이야기, 성호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동복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따뜻한 집, 충분한 음식, 좋은 교육, 의료 혜택,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이 있고 없음의 차이가 한 아이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같은 탈북민을 받아주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아이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만든 이 복지 시스템 덕분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꿈들이 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의 꿈은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모든 아이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철이도, 성호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북한 아이들도 따뜻한 밥을 먹고 안전하게 놀고 마음껏 공부하고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아이들을 돌봅니다. 한국의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북한의 아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